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자, 1번 매질이 A에서 B로 진행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점 PQ가 있네. 나는 변이 시간 그래프다. 자, 그럼 이 나 그래프는 P와 Q 중 누구의 그래프냐 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변이 거리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 변이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점하고 B점 둘 다 진동의 중심이다. 그럼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다음 파동 모습은 이거겠지.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A점은 내려오고 B점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B의 그래프라 하면, 지금 현재 B는 진동의 중심이야. 근데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B의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면 A는 어때? A는 지금 현재 진동의 중심이야. 근데 다음번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게 A가 그러면 만약에 이 마루점에 있다. 마루점, 이거 C라 할게. 골이 있다. D. 근데 마루는 무조건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다고. 그래서 이거 C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C의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C 지금 현재가 마루야. 그럼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거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린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C점의 그래프라고. 만약에 D점의 그래프는 역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D점이다. 그럼 현재 D가 골이기 때문에, 골은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어. 맞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현재가 골인데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기 골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의 그래프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보세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잖아. 자, 파동이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P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Q는 내려오겠지. 근데 지금 현재가 둘 다 진동의 중심인데 앞으로 내려오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Q의 그래프라고. 알겠지? 자, 됐고. 그래서 니은은 뭐다? 나의 그래프는 P가 아니라 Q라고. Q.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아니라, 자, 매질 A가 있고 매질 B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자, 파장이 매질 B를 갈 때가 더 크지. 항상 파장이 큰 쪽이 속도도 빠르고 각도 크다고.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간다고.
그리고 진동수는 항상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파장이 큰 쪽이 속도도 빠르고 각이 크다. 알겠지? 그래서 보니까 매질 B 쪽이 파장이 크니까 속도가 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A 쪽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파장이 작은데 B 쪽 가면은 이렇게 파장이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파장이. 알겠지? 일단 이런 모습을 지금 각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진동수는 안 변한다 했으니까 주기도 안 변하겠지. 주기도 같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주기는 어디서 구하냐? 나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잖아. 시간이니까. 이 팔자 하나가 그려지면은 이게 한번 진동하는 거와 똑같대. 그래서 그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거든. 그래서 팔자 하나의 시간, 즉 2초가 주기는 2초라고 있죠. 2초.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냐? 진동수는 2분의 1이니까 즉 0.5Hz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장 구해볼까? 파장은 A와 B에서 다르니까 요거는 A, B와 같지. 요거는 A와 B의 주기와 진동수다. 근데 파장은 좀 다르네. 자, 팔자 하나의 길이 이게 파장이잖아. 그럼 1과 5니까 A에서는 파장은 4m야. 자, B에서는 팔자 하나의 길이 이게 파장이야. 파장 8에서 16이니까 8m네. 8m 됐지. 그러면 속력을 구해봅시다. 자, 속력은 F 람다인 거 알지? 그래서 진동수는 0.5야. 근데 파장이 A에서는 얼마야? 4m지. 그러니까 2m/s고. 자, B에서는 속력은 F 람다인데, 자, 진동수는 0.5로 같을 거잖아요. 0.5. 근데 파장이 8m야. 그러면 4m/s지. 그러면 계산 문제하고 싹 됐습니다. 자, 파동의 진동수는 A와 B가 같다. 0.5. 자, B에서 파동의 속력은 6이 아니라 4지. 답은 1번. 1번 문제 좋습니다. 이거 좋아.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이거는 서로 다른 배질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파동 자체가 다른 파동이야. P 파동, Q 파동. 파동이 다르다 지금. 근데 이 파동의 속력과 방향이 같대. 또 나왔네 여기. 변이하고 시한 그래프. 이거는 A에서, 그러니까 A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찾아온 거지. 자, 그러면 어차피 P와 Q는 방향이 같았으니까,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해볼게. P를 갖고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럼 A는 올라가네. A는. 근데 지금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왼쪽으로 왔다고. 그럼 왼쪽으로 간 걸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시켜보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간 게 이렇게. 그러면 A가 뭐야? 내려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이 파동들은 지금 둘 다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둘 다 왼쪽이란 거. 왼쪽. 자, 됐고. 그러면 자, 보세요. P에 변되죠? 이거는 P 거다. P. 이거는 P 거지. P.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했나? P의 주기를 구했어요. 주기.
여기 주기는 팔자 하나의 시간 4초. 이게 주기지. 주기. 자,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야? 진동수는 4분은 왜 역수관계니까. 이러니까 0.25Hz네. P 거 P. 자, 그 다음에 파장 봅시다. 파장은 팔자 하나의 길이지. 그거는 가학을 해보고 구할 수 있다. 자, P는 팔자 하나의 길이를 재보니까 4m네. 4m. P는. 자, 그러면 Q 보고 Q도 팔자 하나의 길이. 요거. 1에서 5니까 손해. 그래서 파장은 P와 Q와 4m로 같네. 맞지? 그러면 보세요.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잖아. 자, 속력이 같대. 이 같대. 그 다음에 파장도 같대. 그럼 당연히 진동수도 같아야지. 맞지? 아,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요거는 P의 진동수이지만 이거는 Q의 진동수도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P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라지.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지. 자, Q의 진동수는 PQ 같아야 되잖아. 0.25는. 자, 그 다음에 D것 별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초 뒤에 그럼 주기가 얼마냐면 4초지. 4초. 그럼 6초란 것은 일단 한 주기는 지났어. 즉 6초란 거는 4초 더하기 2잖아. 2초. 이 4초가 지나면 한 주기가 지났거든.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Q는 이 지금과 똑같은 모양이야. 항상 똑같은 모양이니까 지금 현재가 A가 변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A 변이. A점의 변이. 그럼 어차피 4초가 지나면 이 모양하고 똑같다고. 거기다가 이제 2초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2초만. 근데 보면은 주기가 4초인데 2초란 것은 전체 주기의 2분의 1주기지. 맞지? 주기가 4초인데 2초라는 소리는 전체 주기의 2분의 1만큼 더 진행된 것이. 그럼 전체 주기의 절반이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어디죠? 그래서 A가 지금 현재가 A인데 이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전체 주기의 절반은 항상 지금하고 반대로 돼 있겠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루가 될 거야. 마루가.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1 돼 있을 거다. 플러스 1. 알겠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 뒤에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D급 보기가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4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문제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번인데 4번을 먼저 풀고 합시다. 왜냐면은 이 식이 있는데 보세요. 간섭 무늬 식이다. 자, 이 델타 X가 뭐냐면은 밝은 무늬 간격이라고. 그걸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그래서 L은 뭐냐? L은 이중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고, 여기 D는 뭐냐? D는 뭐냐면은 여기 이중 슬릿 구멍 사이의 간격이야. 구멍 사이의 간격. 구멍 사이의 간격이고, 람다는 이 빛 단색광의 파장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 델타 X에 요거 비교하래.
그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L은 일정하게 되죠. 거리는 일정하게 되지.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은 간격은 D0, L은 그대로고 람다는 2 람다 제로네. 그럼 이거는 숫자만 봅시다. 그럼 2하구나 2. 자, 요거는 2D0 분의 L 곱하기 람다 제로네. 그럼 이건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야. 2분의 1. 자, 이거는 3D0 곱하기 L 곱하기 2 람다 제로네. 그럼 이건 얼마? 3분의 2지. 3분의 2. 따라서 제일 큰 거는 x1이고 두 번째는 x3, 세 번째가 x2지.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까닭을 스스로 하래. 당연한 거잖아, 그죠? 왜? 그래서 델타 x는 L가 람다에 각각 비례하잖아. 비례하고 어디에? 뒤에는 반비례함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알겠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으면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여기 보니까 기역은 밝은 문이고 니은은 어두운 문이라고. 그리고 D는 밝은 문이 사이 거리다죠. 방금 4번에서는 요게 델타 X야. 아까 D는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이지. 요거 D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델타 X를 지금 D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바로 봅시다. 자, 기역은 보강이다. 자, 보강. 니은은 상세지, 상세. 그러면 기역은 보강이기 때문에 보강은 반드시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면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상세잖아. 그럼 상세가 될 때의 경로차는 반파장의 홀수배. 맞지? 그 다음에 이중슬릿 사이 간격 슬릿에서 거리가 일정할 때 파장이 지금 현재 이 파장이 지금 람다랬어. 람다보다 긴 파장의 레이비츠를 이용하면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지금 현재 요 D보다 크냐 작냐. 이것도 방금 공식에 그대로 되면 되잖아. 델타 X는 그래서 공식에는 여기 같은 또 D를 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그럼 요거는 뭐다? 이렇게 슬릿 간격. 지금 현재 요게 지금 D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하필 또 그 말은 또 알파벳 중에 또 하필 또 D를 썼어 여기. 슬릿 간격이고 여기 L이고 여기 L 파장이지. 그러면 요거는 같다 했잖아. 거리 요거는 일찍 같다 했잖아. 그리고 간격도 일단 같다 했어 여기. 그럼 파장이 크면은 당연히 밝은 무늬 사이 간격도 크겠지. 커진다고. 그래서 기억은 기억. 이 문제도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파장이 람다고 여기에 통과했다죠. 간섭문이. 그래서 O로부터 거리가 지금 같다 했고 P에 어두운 무늬가 생겼대. 그럼 당연히 뭐다? 상세 간섭이잖아. 그리고 Q는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이래.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정중앙이지. 여기는 보강이지, 보강. 여기서 경로차는 0람다다죠.
그럼 그 위에가 상세지. 첫 번째 상세. 경로차가 0.5람다 차지. 그 위에가 다시 보강이지. 경로차는 1람다 차다. 다시 상세지. 경로차는 1.5람다 차. 다시 보강이지. 경로차는 2람다 차. 밑에도 똑같다. 알겠지? 이 문제는 여기 필요 없지만 어쨌든 알아나 이거 0의 실험이야. 0. 토마스 0. 자, P에는 상세 관수 맞지? 맞고 Q는 보강이잖아. 자? 보강. 그러면 보강 간섭은 당연히 간섭한 단수가 위상이 같아야 되지. 맞지? 그리고 P에서 S2까지 요거 요 거리와 P에서 S1까지 거리. 요 경로차는 저기가 상세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다? 반파장의 홀수배겠지. 홀수배. 기억이야. 자, 6번. 무반사 코팅이 된 안경에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나가면서 반사된 빛, 기억과 니언이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맞지? 그러면 상세 간섭의 소리는 이 두 개 뭐다? 딱 여기서 도착할 때 변이가 반대겠지. 반대 변이. 소리. 변이가 아니라 위상. 반대 위상. 그래서 여기서 반대 위상으로 내 눈에 도착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쓴 안경에 내 얼굴이 반사돼 오는 빛이 없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 친구가 이거는 코팅이 된 거야. 이거는 코팅이 된. 요즘은 대부분 코팅을 하지. 근데 옛날에는 이 코팅을 못했다고.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그럼 코팅을 하니까 봐라. 요 안경 요 렌즈 D가 보이잖아. 다리가 보이죠, 이게 렌즈. 근데 코팅을 해버리니까 D가 안 보여. 이게 다리가 이거 안 보인다고. 이거 안 보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코팅을 하기 전에는 친구 안경이다. 친구가 안경을 끼고 있어. 이렇게 눈썹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광원에서 내 얼굴이 비쳐가지고 친구 여기 유리에 맞고 다시 내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여기에 안경에 내 얼굴이 반사돼 비쳐 보인다고. 이렇게 내 얼굴이 비쳐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 여기에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쳐 보였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내 얼굴이 내가. 근데 요즘은 여기에 막에 경로차를 그러니까 상세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경로차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반사돼 오는 여기 없잖아. 여기 없으니까 친구 안경에 내 얼굴이 안 비쳐 보여. 그래서 반사율을 줄이고 대신에 투과율을 높인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구 얼굴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 얼굴이 안 비치고 친구 여기 눈이 오히려 잘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투과되는 양이 늘어나가지고 투과율을 한마디로 반사율은 상세 간섭을 없애버리고 줄이고 투과율을 높여준 게 코팅된 안경 B라고. 자, 기억과 니언은 위상이 같으면은 보강이잖아. 반대 위상이 반대 위상. 자, 그 다음에 D급부터 먼저 보자. 렌즈를 투과하는 빛. 코팅을 한 개에 투과율이 큰 거라고.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BS가 A보다 크다. 맞다고. 자, 그 다음 니언 봅시다. 니언을 보면은 여기에 코팅막이 있고 보세요. 요렇게 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꺾이지. 법선이 있고 보세요. 요런 식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꺾여. 요렇게 요게 입사각이고 요 굴절각이라고.
그리고 또 반사돼 가지고 요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꺾인다고. 확실히 여기 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꺾인다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각이 크고 각이 작아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올 때 속도가 느려진 거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고, 요 코팅막을 들어올 때 여기서는 뭐다? 여기 막이다 막 속도가 느린 거지. 근데 속도하고 굴절률은 반대잖아. 그래서 여기는 굴절률이 오히려 크고, 막에서는 여기서는 공기 중에서는 굴절률이 오히려 작지. 그래서 굴절률은 코팅막이 공기보다 크다고. 맞다고. 항상 기억하세요. 속도와 굴절률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을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유리가 매질 1이고 이쪽이 공기겠지. 공기.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여기 요게 법선이다. 법선. 요게 뭐다?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이야. 법선과 이런 요게 굴절각이라고. 굴절각. 그러면 항상 이런 모양일 때 굴절각이 더 크네. 그럼 항상 이거 있잖아. 각이 큰 쪽에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크고 진동수는 일정하지. 알겠지? 그리고 속도가 빠른 쪽은 반대로 굴절률은 작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볼게. 기억 보자. 기억. 우리가 원래 굴절률 구할 때 절대 굴절률이다. 굴절률은 어떤 매질에서의 속력의 거기 매질 1이지. 1 분의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이렇게 구하거든. 그러면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 1에서의 빛의 속력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굴절률 분의 C야. C겠지. 그러니까 그 매질에서 굴절률 1에서의 굴절률 1에서의 근데 보니까 1에서 굴절률 그냥 N이랬어. 그래서 그냥 N분의 C지. 그래서 1에서 그 빛 P의 속력은 N분의 C라고. 자, 진동수는 같다 했지. 무조건 같다. 자, 파장이지. 파장은 어디가 기냐고. 공기가 더 길겠지. 왜 방금 했잖아. 각이 큰 쪽에 속도가 크고 파장이 크고. 그러니까 1S가 공기보다 길다가 아니라 공기가 더 길다고. 공기가 파장이 더 길겠다죠.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쭉 했는데 세타로 지금 향해 가는데 보니까 속도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 자, 가에서는 자, 요게 굴절각이지. 그러면 입사각이 더 크네. 각이 큰 쪽이 무조건 속도 빠르다고. 그래서 속도는 1이 더 빠른 거라고. 자, 나에서 봅시다. 요 각이 더 크네. 여기가 2가 더 크네. 이 속도는 2가 더 크다고. 그러면 가와 나를 종합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속도는 가장 큰 곳이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고
그럼 세 번째에서 속도가 제일 느릴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냐면은 속도하고 굴절률은 항상 반대라 했지. 그럼 굴절률도 보면은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클까? 반대야, 이렇게는. 절대 굴절률이다. 절대 굴절률. 이렇게 되겠지, 반대. 자, 그러면 이 매질 1과 2와 3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A하고 B는 1, 2, 3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땐 굴절각이 최소가 되대. 굴절각이 최소가 된다 소리는 다 세타는 같은데 요게 굴절각이잖아요.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가 된다 소리는 가장 크게 꺾여야 돼. 크게 꺾이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럼 가장 크게 꺾이려고 하면은 속도차가 가장 크게 나는 경우지. 다른 말로 뭐다? 굴절률 차가 가장 크게 나오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A에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걸 써야 되고, 왜? 각이 크니까. B에는 속도가 가장 작은 걸 써야지. A에는 속도가 가장 최대 써야 되고, B에는 속도가 가장 최소 쓰면 돼. 최소. 보이나? 알겠지? 여기에 최소 쓰면 된다고. 그래서 A는 속도가 제일 큰 누구냐면 1이지 1. A는 1이고 B에는 속도가 제일 느린 3을 쓴다고. 3. 그 까닭은 왜 그래? 했잖아. 요거 썼어요 그냥. 그 까닭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굴절각이 요게 최소이므로, 그러니까 속도 차이는 최대가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쓰면 돼. 굴절각이 최소이므로 속도 차이는 최대가 되어야 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9번을 하기 앞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 렌즈가 있다. 여기에 F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걸 F라고 하는데 초점 거리라고 한다. 여기를 초점, 그리고 똑같은 2배 EF, 여기를 우리가 구심이라 불러. 구심. 그럼 렌즈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똑같이 있다. F가 있고 여기에 EF가 있다. 역시 초점이고 여기가 구심이 되는 거야. 구심. 자, 그러면 5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아이고. 물체가 EF보다 멀리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물체가 어디 생기냐? EF보다 가까운 곳 안쪽에, 물체보다 작은 것. 알겠지? 요게 1번이면은 요거 1 다시 할게. 다시. 이거는 뭐다? 돌입 실상. 뭐? 축소된 돌입 실상입니다. 1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구심에 있다. 여기 구심이란 거는 초점의 2배의 위치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 생기냐면은 EF에 있으면 여기도 정확하게
EFS, EF. 크기는 똑같아. 크기는 이게 2 다시. 이건 같은 크기의 돌입실상. 자, 그다음 세 번째, EF와 초점 F 사이에 있다. 세 번째. 그럼 EF보다 가깝잖아, 자. 여기서 EF보다 가깝지. 그러면 EF보다 멀리 있어. 실제 물체보다 크게. 이게 3-다. 그래서 확대된 돌입실상이다. 그 다음에 4번 초점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상이 안 생긴다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거 초점보다 더 가까이 있다. 어디 갖고 여기 뭐 글러 쓸게. 맞지. 초점에 있는 경우는 여기 이거 쓸게. 상이 안 생긴다고. 상.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으면은 상이 어디에 생기냐면 반대로 이쪽에 생겨. 이쪽에. 즉 확대된, 그러니까 5번 다시다. 이게 확대된 드디어 정립 허상이야. 허상. 정립 허상이라 되죠. 유일하게 허상이다. 알겠지? 수업 시간 다 했다자. 이거 5가지 상황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허상은 어떨 때 생기냐. 보세요. 여기에 렌즈가 있고 이게 초점이 있고, 초점보다 가까이 있으면 상을 작동해 보면, 자, 이렇게 축에 나란하게 입산 빛은 굴절해 가지고 초점을 지나요. 지난다고. 여기 초점.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입산 빛은 절대 굴절 안 하고 직진만 해. 직진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절대 안 만나지. 상이 만나지 않지. 그럼 만나야 상이 생기는데, 그럼 만나는 방법은 이걸 뒤쪽으로 연장한 곳에 이렇게 여기에 만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상이 실제보다 엄청 확대된 상이라고. 알겠지? 실제 선이 아니라 실제 선을 연장한 선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허상이랍니다. 허상. 알겠지?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가의 광축에 나란하게 입산 빛은 초점을 지나지. 이게 광선 추적법이 있다죠. 오케이. 자, A를 통과하여 렌즈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진 광축 위의 점 O. 그러면 광축에 나란하게 입산 빛은 반드시 초점을 지나기 때문에 O점은 초점이라고. 초점. 그럼 이 A란 거는 초점거리라. 초점거리. 나는 A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진 광축 위에 물체를 놓은 거지. 그럼 역시 여기는 여기가 아까 초점이었잖아요. O였지. O. 그럼 역시 똑같은 A니까 그럼 여기도 초점이지.
그럼 초점에 물체가 놓이면은 상이 안 생기잖아. 자, 그래서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상이 안 생긴다고. 근데 상까지 거리가 어디 있어? 없지. 자,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A보다 클 때,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A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거지. 즉 초점보다 뒤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게 아까 해봤지. 실상 맞지. 유일하게 허상은 초점 거리보다 안쪽에 있을 때야.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허상이지. 허상이 어떻다? 확대된 허상이잖아. 정립 허상. 허상이 거기는 크다지. 물체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자, 볼록 렌즈 A의 왼쪽에 크기가 H에 있는 물체를 놓았다. 표와 물체 사이 거리 A에 따라서 A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래. 자, 그럼 이제 상의 크기가 아까 해봤지? 똑같다네. A의 위치가 D일 때 상의 크기가 같대. 이 경우가 아까 어디 돼? 물체가 어디 있을 때? 92F에 있을 때. 그렇지? 그때잖아. 기억나지?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F가 있고 2배 2F. 여기 아까 물체가 있을 때.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 똑같은 90, 여기서 물체의 크기가 똑같은 여기 크기가 있더라. 여기 H면 이때도 H라고. 알겠지? 즉 A가 90이라고. 90.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경우는 A가 3분의 D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위에 표해보니까 요게 D지. D 맞지? 여기까지 EF니까 요게 D라고. 맞지? D. 그럼 밑에 경우는 보세요. 항상 초점이 항상 딱 절반이거든. 요게 D면 요게 2분의 D잖아. 여기가 2분의 D. 그럼 여기도 2분의 맞지? 그럼 3분의 D란 거는 여기서부터자 요거지.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3분의 D란 건 여기죠. 여기 3분의 D. 요거는 3분의 2D. 여기는 D지. D. 이렇게. 여기에 지금 현재 물건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 알겠지? 여기에 지금 물건이 있다는 거지.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초점보다 안쪽에 물건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긴다? 허상이 생긴다. 허상이. 그 뭐였지? 허상이 생긴다. 허상이. 물보다 훨씬 큰 허상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상의 크기는 H보다 크겠지요. 자, A의 초점 거리는 2분의 1D다. 그래서 렌즈 A의 초점 거리는 어디냐면은 요게 D잖아. D. 그죠?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가 얼마? 가운데가 2분의 1D지. 여기가 초점이라고. 맞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X는 H보다 크지. 자, 그 다음에 A가 3분의 1D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허상이지. 허상. 형광펜 이거 허상이다. 자,
허상. 허상이다. 오케이. 맞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에 스캔을 해가지고 좀 약간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뭐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간은 자 빛이 만든 간섭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빛의 그리고 간섭이란 거는 요거는 파동성의 증거야. 파동의 증거. 자, 그럼 파동의 증거 하나 해볼까? 회절하고 간섭이지, 간섭. 요거는 간섭이니까 빛의 파동성을 알아낸 거지. 토마스 영의 실험이라 보면 되지. 요거는 전자네. 전자도 간섭물이 만든다자. 그럼 요거는 입자, 즉 전자의 파동성이지. 파동성. 그래서 드브로이파 있잖아. 자.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자, 그래서 간은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이라고. 파동성. 나는 전자의 파동성이다. 오케이. 자, 나에서 밝은 무늬는 전자의 물질파가 맞지?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니언디가 이거는 토마스 영의 실험이고, 이거는 J.P. 톰슨의 실험이야. J.J. 톰슨의 아들이다. 자, 어쨌든 12번의 답은 4번이고, 자, 13번에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렌즈에서 자, 물체의 위치에 따라 생긴 상이다. 가에서의 상은 실상이래. 실상. 동일하죠. 뒤집힌 실상으로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고죠. 그러면 나에서는 허상이다. 유일하게 허상은 뭐대? 정립허상. 그 경우지. 간은 어디냐면은 이 경우다죠. F, EF. 간은 물체가 어디 있냐. 자, 거꾸로 뒤집힌 상인데 물체보다 크다 했잖아. 그때가 어디냐면은 이때지. 여기. EF보다 안쪽에 있을 때, 더 안쪽에 있을 때. 즉, 초점보다는 더 뒤에 있지.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는 EF보다 더 먼 쪽에 뒤집힌 이렇게 확대된 이상인 것이지.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현재라고 가라고 가.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허상이잖아, 허상. 그럼 나는 언제 생긴 거냐?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초점 거리보다 안쪽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은 허상이라고. 크기가 커진 요 모습이야, 요 모습. 알지? 그래서 물체가 어디냐면 초점 거리보다 안쪽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라. 그럼 뭐야? 이게 가일 때고 이게 나일잖아. 그러면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지. 알겠지? 나보다. 가는 물체와 볼록 렌즈 그 거리가 요만큼이고 나는 요만큼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이유잖아. 자, 그 다음에 14번. 검정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검정기 또 설명을 또 하자면 또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에 금속박이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 오므라든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광전 효과 때문에 튀어나가 버린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오므라든다는 거는 광전 효과가 있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있다는 거고.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광전 효과가 안 생긴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보기 바로 봅시다. 자, A의 진동수는 일단 B는 광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이 한계 진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B의 진동수, 그 다음에 A의 진동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작아야지. 작으니까 안 나오지. 자, 단색광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대일 거잖아, 반대. 그래서 파장은 이건 금속의 한계 진동수니까 금속의 파장이라는 거 없고 A하고 B를 비교하면 그래서 람다 B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색광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가 맞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지금 A는 지금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이걸 오랜 시간 비춘다고 해서 광진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럼 여기에 화면에 광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금속을 때리면 이 금속 안에 전자가 밀리면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자, 어쨌든 자, 금속판 K라자. K의 한계 진동수는 A의 진동수보다 크다. 아니야, 단색광 A의 진동수가 커야 A가 커야 뭐다? 그게 일어나지. 광진 효과가. 지금 전류가 흐른다 했잖아.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는 광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거지. 즉 다른 말로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지. 자, A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세기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밝기를 밝게 하는 거야. 자, 밝기가 밝다는 소리는 광자 수가 많은 거야. 그럼 광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도 많겠지. 광전자 수도 많다고. 그러면 결국 광전류란다. 광전류도 더 세게 흐른다고. 요 과정. 그래서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류계의 값도 증가한다. 맞네. 그 다음에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방금 했잖아.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것이 위에죠. 요 과정이죠. 요 과정.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를 크게 해야 돼. 그래서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광자의 에너지 빼기 2함수잖아. 그래서 요 값이 커야 되잖아. 근데 이건 상수니까 결국은 뭐다? 진동수를 크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요 값이 더 커지잖아. 요거는 금속에 정해져 있거든. 일정할 거잖아. 요거 값을 커져야 된다고. 요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는 상수니까 결국은 진동수를 크게 해야 된다고. 진동수. 아닙니다. 그래서 세기를 증가시키면 안 돼. 그럼 학교 시험에는 이걸 진동수를 바꿔버리면 이는 맞는 거라고. 이 보기가.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번. 자, 전화 결합 소자다자.
전압 결합 소자는 대표적으로 광전 효과 이용하는 것이. 광전 효과 이용하는 것이. 그리고 광전 효과는 뭐다?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 그래서 이 광센스에서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빛을 비추면은 여기서 빛을 비추면은 광전자가 튀어나오겠지. 이 광전자에 이제 수를 모으는 거야. 이 광전자의 수가 많다. 그럼 여기서 뭐다? 항상 광자와 광전자는 항상 1대1로 충돌한다고. 그럼 광전자가 많다. 그럼 뭐야? 광자도 많았다는 것이. 그럼 광자가 많았다. 그러면 밝은 빛이었다. 밝은 빛. 그래서 이 광전자의 수를 세 가지고 여기서 온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게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CCD라고. 그러니까 CCD는 한마디로 밝고 어두운 명암만을 할 수 있다. 명암을 감지하는 거야. 색깔을 하려고 하면 뭐다? 색 필터를 넣어야 돼. 색 필터. 자, 어쨌든 전화 결합 소자의 각 화소는 물체 색깔을 감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CCD는 오직 빛의 양만 감지한다고. 빛의 양만. 광전자의 수를 가지고 각 화소에 도달하는 광자수 비례하는 만큼 광전자가 당연한 거죠. 항상 1대1로 충돌하기 때문에 광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광전자도 많이 튀어나온다. 오케이. 고화질의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의 크기를 작게 해야 되지. 그럼 이 하나하나가 CCD거든. CCD 하나하나가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걸 그냥 화소라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작아야 똑같은 면적에 많이 들어가잖아. 작게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30만 화소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30만 개가 들어간다면 지금은 뭐야? 한 1000만 화소 넘지. 1000만 화소. 그래서 훨씬 크기가 작아져야 되잖아. 그래야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니은디귿. 자,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으로서 이 실험 장치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엇에 대한 실험인지를 꼭 정리해놔야 돼. 요거는 뭐다?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실험이야. 파동성. 알지? 드브로이파. 이건 물질파자. 그걸 증명한 실험이야. 증명한 실험. 그래서 자, 실험 결과 보면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54 일렉트론 볼트일 때 50도 각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실험, 이 전자의 입장성과 파동성 중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 쓰고 당연히 뭐야? 전자의 파동성이 되잖아. 파동성. 전자가 입상한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50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나온 것을 간섭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뭐야? 50도 각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 나온 것은 50도 각도에서 전자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에는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50도 각도로 쏠 때 이 니켈 이제 안쪽에 맞고 튕겨 올 때 그 경로차가 50도로 할 때 딱 보강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경로차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50도 각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나온 것은 50도 각도에서 전자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